자, 지금부터는 이제 국내 경제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 실제로 시행이 될 경우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들이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이한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아무래도 중요한 게 가이드라인을 걸 정부가 내놓은 것 자체도 뭔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정부가 뭔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뭘까요? 뭐 아무래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좀 저녁 있는 삶을 그렇죠.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아마 회식일 겁니다. 그렇군요. 회식이 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회식이 노동자의 사기 진작이나 친목 강화 등을 위한 차원임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건데요. 예. 설령 참석을 강제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까지도 내놨습니다. 네. 또 회식 중에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무조건 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고용부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회식 가지고는 나중에 분쟁의 여지도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똑 떨어지는 표현들은 아니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영업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밖에 나가서 이제 어떤 거래처와 뭐 이를테면 접대가 됐든 접대를 받는 것 같은 일 때문에 만나서 이제 뭐 술을 먹을 수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또 주말에는 골프 칠 수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어떻게 유권에서 나왔습니까? 네, 우선 업무 수행과 관계된 그러니까 제3자, 다른 뭐 거래처 사람들을 만난다고 네네. 했을 때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접대를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 붙는데요. 뭔가 구체적인 증거도 있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대는 꼭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만약 노동자에게 별도의 서류 형식으로 접대를 좀 참가해라 뭐 이런 식의 보고가 됐거나 참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적인 뭔가 확실한 그러니까 회사의 지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 좀 되는 건데 또 하나 아마 많은 이건 근로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뭐 가끔 근무 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도 한 대 필 수 있고 또 뭐 커피 뭐 하나 사러 뭐 어디 가까운 편의점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 저희가 쉽게 말하면 뭐 쉬는 시간, 휴게 시간 정도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네,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회사의 지시나 또 감독 없이 이 자유로운 시간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대신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면 그것은 휴게 시간이 아닌 이 대기 시간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라도 회사나 상관이 부를 때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 휴게 시간 자신이 쉬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또 근로자들이 또 쉴 때는 확실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또 저는 하나 궁금해지는 게 이 교육 문제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예를 들면 저녁에 뭐 모여서 어디 가서 누구의 강연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어딜 가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시켜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근무 시간이라 합니까?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우선 회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라고 이제 하는 교육들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법적 의무 이행, 뭐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 같은 군복무와 관련된 그렇죠. 훈련들이 되겠죠. 그런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는 교육이나 불참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내 교육 같은 경우는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들은. 예. 네. 그러니까 불참을 해도 자유롭게 불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출장 같은 경우도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출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 바깥 지역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일했는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는 사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쉽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8시간으로 정해지는 이 근로시간이나 또 출장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한 것으로 본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이 필요한 시간을 노동자 대표와 이 서면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노조가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회사가 임의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도 고용부는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사실 이렇게 상당히 좀 복잡 다단한 문제들 때문에 기업들 측에서 봤을 때는 뭐 R&D나 이런 쪽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탄력근 문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네. 지금도 물론 탄력근 문제가 있지만 3개월 정도 이렇게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6개월에 1년으로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얘기가 됐습니까? 네, 고용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매뉴얼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오늘 발표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이달 마지막 주 정도면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괄임금 문제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현장 실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중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발표 자체가 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가이드라인은 법원 해석과 또 행정 사례 해석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사례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청이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용노동부는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막상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된다면 당분간은 현장의 혼란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이 일단은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보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글쎄요, 이 김 장관의 언급이 현문이 될지 정말 현답이 될지 우답이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